현재 일본이 소재 업체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새해 첫 주부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보안, 신뢰에 기술까지 폭삭 무너져 내렸거든요. 새해 밝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일본은 연일 사건 사고와 밥줄 끊기는 소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지난 19년 연말까지 벚꽃 스캔들, 국토 사유화 논란에 이어 카지노 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들이 체포당하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원이 아키모토 스카사 중의원이죠. 그런데 지난 1월 1일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에 2019년에 체포된 의원들 말고도 5명이 더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업 관계 기업인 중국의 오백닷컴 측은 지난 2017년 일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도쿄지검은 오백닷컴 측과 이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압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정한 일은 전혀 없다라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추락이고 뭐고 간에 뒤집어 먼지 털어보니 돈다발이 나온 아베 신조는 사실상 사선 재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아베 신조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감에게 눈길이 갈 텐데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전 총리의 아들이자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고이즈미 일본 환경상은 지난 12월 27일 아내를 놔두고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덜미를 잡힙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이후 4차례의 중요한 선거 기간 중 유령 회사를 앞세워 선거용 포스터 발주 비용을 당시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여 세금을 지출, 이 수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거액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당장 내일 또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몰라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 놈 잡아내면 무슨 알감자 마냥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1월 2일에는 일본 자택연금 중이던 카를로스 군 전 닛산 회장이 제발로 걸어서 레바논으로 출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곤 회장이 악기 가방에 숨어 집을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일본 NHK 신문은 지난 1월 3일 곤 전 회장이 제발로 걸어서 자택을 나가는 마지막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집 밖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기 전에 악기 가방에 숨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악기 가방에 숨어 빠져나갔다면 그나마 일본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했다고 합리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발로 걸어서 집을 나와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는 겁니다. 일본인도 아닌 외국인인데다가 유명인사의 얼굴을 외부에서 가방에 숨을 때까지 검출해내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대망의 1월 3일에는 일본 반도체 관련 공업사들이 목이 더욱 메어지는 역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관련 업계는 황당함을 넘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12-9 초고순소 불화수소는 전량에 가깝게 일본이 스텔라케미와 모리타화학, 쇼와덴코 3사에서 수입해오던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12-9 불화수소 대량 생산 기술까지 한국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해내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국내 화학소재 생산업체 솔브레인사는 자사의 12-9 불화수소 생산 기술을 토대로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솔브레인사의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공장은 2020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시설검사, 영업허가를 조기 승인하도록 지원하여 7개월이나 앞당긴 2019년 10월 준공, 최종 가동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솔브레인사는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의 3분의 2에 달하는 물량을 한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할 초고순도 불화수소 역시 업계의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오늘도 밥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도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인 수출 규제는 현재 개별 허가에서 포괄 허가로 바뀌었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산 12-9 불화수소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는 현재 진행형인데다가 이미 한번 약속된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일본 업계가 그토록 자부하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또 다시 수입 재료의 전량을 한 발짝 양보해서 상당수의 양을 다시 의존한다는 건 이후에 일어날 비슷한 사태와 또 다른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낮추게 될 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현재 일본산 불화수소에 대해 당장 필요는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2019년 초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며 대만의 TSMC와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 준비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2019년 7월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반년 동안 일정대로 불화수소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업체들과의 생산 물량 경쟁, 개발 테스트 환경까지 위협받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내일 친구랑 팔싸움하기로 했는데 누가 팔 잡아당겨서 인대 늘려나 봐요.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본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늦었고 또 상황에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 소재 업체들은 한국 수출 점유율을 상당수 경쟁사들에게 빼앗긴 상태인데다 현재 아베 내각의 꼴이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처럼 꼴이 아주 보통 난잡한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2일 일본 연립여당 대표 야마구치 나스오는 2020년 중으로 중의원 해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모두 1년 미만이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종료된 후 국회 해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재확인한 셈이죠.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취약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한국이 기술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대로 쭉 밀고 일본이 다시는 절대로 이런 장난을 못 치도록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큐에시였습니다.